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프 적용 사례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유튜브 방송으로는 4 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사례는 무려 국방이네요. 국방 이렇게 막 얘기해 주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 국방 사업, 그 무기 체계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K방산 그래서. 네. 이것도 K방산답게 잘 되어온 프로젝트이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분야는 이제 국방부하 쪽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여러 국방망에서 발생하는 이제 로그 정보와 또는 특정 위치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서 그 위협 발생지에 대한 근원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수행을 했고, 어떤 노드, 즉 어떤 컴퓨터, 머신에서 발생하는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프로세스가 시간 흐름에 따라 활동을 할 때 파일을 읽기도 하고, 또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또는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파일을 읽고 모듈 또는 레지스터를 읽으면서 수정도 하고 하는 등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이벤트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 모델링과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방보안 쪽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는 이제 공격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위협 정보가 포함된 이벤트 정보를 어, 이런 프로비너스라고 하는 표준 온톨로지 모델을 참조한 그래프 모델링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그 모델링에 맞게 수집, 적재한 단계에서 저희가 최종 보고자 하는 멀티 호스트 기반의 공격에 대한 추적, 그리고 단일 이벤트 행위에 대한 공격에 대한 추적, 그리고 어, 부대 또는 뭐 호스트 아니 하나의 PC에 대한 그런 관점별 레이어에 대한 류도 제공하는 등 위협 추적을 위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고 완료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자가 어디를 거쳐 들어왔는지 다 보인다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를 프로비넌스라고 부르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프로비너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이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기록하는 메타 구조인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다양한 프로세스나 또는 처리를 거쳐 생성하게 되는데,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런 정보를 기록하는 구조화된 정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데이터 프로비넌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게 딴 얘기인데, 왜 네. 스타크래프트에 프로브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 프로미스하고 왠지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아, 편집해 주세요. 편집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W3CPROV라고 돼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예요? 네. W3C라고 해가지고 웹 표준 관리하는 그런 큰 단체가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웹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근원 생성에 대한 그런 표준 모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액티비티, 에이전트, 엔티티라고 하는 큰 단위로 정의가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모델이 이제 데이터 프로비너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개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 게 아니라 국제 표준인가 봅니다. 네, 아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도 이런 국제 표준에 기반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냥 어 상상으로 하는 건 아니겠네요. 네네, 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는 금융권 사례네요. 네. 음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기업 간 거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모델링을 수행을 하면 이제 단일 기업의 매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상호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구조를 이제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관계에다가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제 가중치를 좀 부여하고, 어, 연결 중심성과 같은 이제 그래프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뭐 영향도 알고리즘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이 매출 확장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분석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래프 분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아니면 각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제품군에서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알고리즘들은 이제 그래프 모델링만 잘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어떻게 적용하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레이님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녹음 소리가 작아지네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도 금융이네요? 네, 다음은 금융 분야 중에 어, 저도 좀 관심이 있어하는 주식 종목 간의 관계 탐색을 위해서 수행했던 아,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 종목은 이제 서로와 서로 간의 이제 테마, 기술, 산업군들 등이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조 자체를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특정 종목에서 출발해서 특정 테마와 특정 키워드를 따라 특정 종목과 연관된 종목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 SDI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 전지라는 테마,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또 특정 산업군과의 연결된 LG화학이나 금호석유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예시인가요? 실제 사례인가요? 실제 데이터 가지고 수행한 사례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여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어야 될 것 같은데 삼성 SDI가 있어갖고 제가 잠시 여쭤봤습니다. 물론 여기도 2차 전지사 아마 저 회사 보이는 맞고요. 노드 중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앵커 노드를 삼성 SDI로 찝었기 때문에 지금 음, 저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노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어떤 노드를 찾는 행위를 우리가 앵커 노드라고 했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얘를 RDB로 표현하면 앵커 노드라는 거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그 검색의 조건 시작점, 음, 그래요님? 인덱스라고 해야 되나? 드라이빙 테이블? 드라이빙 테이블의 어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이거 우리가 자꾸 RDB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 예, 그동안 한 게 RDB다 보니까 자꾸 연관성 있게 느껴지긴 하네요. 예, 뭔가 그 드라이빙하는 위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이거 좀 맞습니다. 이상하면 저기 편집해 주세요. 네,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운 분야 그래프 DB 적용 사례인데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해운을 우리가 택배로 대입을 하면 그 물건을 옮기는 그런 업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네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의료처럼 해운 분야도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요 그림을 보니까 물건을 옮기는 그런 업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좀 천천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해운 업무 중에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그래프로 계산한 사례입니다. 부킹 접수와 동시에 이제 화물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와 일정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일정을 제한할 시에 이제 빠르게 운송을 위한 최적화된 해상 또는 내륙 경보에 대한 정보들 또는 각종 규제와 제약 조건들을 고려해서 운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무들을 이제 기존 레거시 시스템인 RDB와 이제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 수많은 리소스가 발생하게 되고 있었는데요. 해당 업무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그래프 모델링을 통해서 빠르게 최적의 경로와 정보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물이 어디 있나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작게 있지만 그래프 모델링을 저 다이나믹 프라이싱 업무에 맞게 수행한 그래프 모델이고 아, 해당 그래프는 이제 네오포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RDB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데이터나 이런 게 이렇게 네네.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일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업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실제로 시작점과 끝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래프 모델링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다이나믹 프라이싱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 동적으로 요금 계산을 다 해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파는 거고. 그러니까 상품 개념으로 보면은 고객이 요청할 때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존 업무에서는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래프 모델링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었다 이런 건가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 어때요, 그래프님? 좀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도 되니까 말씀하세요.
완벽히는 아니지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일한 해운 분야이긴 한데요. 그래프를 적용해서 최적 경로에 대한 서비스 성능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하루 거의 24시간 걸리던 경로 도출에 대한 서비스를 최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 설계한 것만으로도 1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여기에 뭐 사이퍼 튜닝, 뭐 인덱스 튜닝, 그리고 그래프 모델링에 대한 리팩토링을 통해서 10시간, 그리고 최종 무려 1시간까지 단축한 성능 개선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가 정말 그래프에 대한 성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루가 꼬박 걸렸네요. 하루가 기존에는 그 RDB 기반에서는 하루가 걸렸는데 요거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과정에서만도 10시간으로 줄었다. 네, 맞습니다. 요 단계는 아마도 RDB와 그래프DB의 특성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의 효율성 부분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래프도 성능 튜닝이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코레 튜닝을 통해서 1시간으로까지 최종적으로 줄인 케이스니까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아, 예, 예. 단순 사이퍼 튜닝을 넘어 데이터 구조를 처리하기 위한 구조로 리모델링 했다라는 거니까 모델도 리모델링하고 선호 튜닝도 하고 그래서 24시간 1시간을 줄였다. 이건 업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 얘기가 다 됐나요? 네, 정말 아, 저희가 수행한 사례는 엄청 많은데 핵심적인 사례만 일단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3부, 4부 진행을 했는데 각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레이 유님부터 한번.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래프 DB가 왜 필요하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편집이 네, 있으니까요. 잘 보여주신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모든 고객분들이 우리 그레이 유님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출연하신 전종희 박사님. 네, 사실 저는 박사가 아니고요. 석사입니까? 네, 아, 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가 곧 되실 우리 박사로 부르시죠. 예. 네, 일단 여러분에게 이제 엔코아가 수행했던 다양한 그래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래프의 활용 가능성이나 실제 적용 효과를 충분히 느끼셨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관심 있으시면 엔코아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초대 손님 한 분 계시는데 초대 손님으로부터 마지막 멘트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GPT야, 오늘 들은 내용 가지고 네가 한번 요약 좀 해봐.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들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해석하는 강력한 프레임입니다. 그래프 이론에 기반해 노드와 엣지로 관계를 표현하고 각종 산업, 국방, 금융, 의료, 해운 등에서 관계 기반 분석으로 가치와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있죠. 결국 온톨로지와 결합하면 AI 시대에 데이터의 해석력이 한층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잘 정리된 게 도움이 됐다니 기뻐. 언제든 또 궁금한 거나 정리할 내용 있으면 편하게 불러줘. 네, 오늘 마지막 초대 손님으로부터 총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초대 손님의 이 요약 내용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 AI 시대에 우리 AI 친구를 항상 데리고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신 AI는 PT하는 친구예요. PT하는 친구고, 다음 손님은 재미난 친구 하나 있거든요. 재미난 친구랑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두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